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또 이제 1월 달에 한 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올 한 해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기업은 동성케미컬이고요. 동성케미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동성케미컬에서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 ESG 경영이 대두가 되면서 탄소 배출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서 사업적으로 한계가 되는 부분들은 축소한다. 그리고 그 축소할 부분은 이제 석유화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밀화학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이런 여수 산업단지 내에서 이런 석유화학 설비 70%를 철거하고 이런 정밀화학에 대한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공사에 착수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기 과산화물 있었잖아요. 동성 케미칼이 이제 유기 과산화물을 이제 국산화를 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동성 케미칼이 국산화를 하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유기 과산화물을 사기 위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다. 하지만 국산화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굳이 이제 외국의 기업에서 이제 받지 않아도 동성 케미칼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으니 동성 케미칼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성 케미칼이 결국에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이 친환경이잖아요. 그런 친환경적인 면모에서 아까 석유화학 부분 보여드렸고 이제는 바이오 플라스틱도 이제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올해 얘기는 아니고 작년에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성 케미칼이 코오롱인다와 합작을 해서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겠다. 결국에 이제 바이오 기반의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생분해 포장재를 만들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진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이게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일정한 조건에서 퇴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석유화학 플라스틱 페트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50%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코오롱인더도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회사다라는 겁니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서 썩는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서 해양에서 100%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죠. 또 이제 이런 플라스틱 말고도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타이어 죄송합니다. 타이어 분진에도 조금 관심이 많아요. 보통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이제 분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탄소 배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코로민더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아라미드, 그중에서 아라미드 패드가 있다. 그리고 아라미드 패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분진을 70% 정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유로 7에서도 이런 분진에 대한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동성 케미칼 얘기가 아니니까 코오롱 인더에서 제가 조금 더 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들은 동성과 코오롱 인더만의 얘기가 아니다. 결국 이제 LG화학, SKC, 롯데 300조 규모의 정조준하기 위해서 다른 대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에서 이제 22년도에는 약 200톤, 200만 톤이었는데 이제 27년도에서는 220만 톤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이제 100조 원에서 303조 원 정도로 연간 24.8% 성장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유래 원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이오 썩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미 상업화에 들어갔고요. 또 이렇게 상업화에 들어간 거 말고도 25년에는 미국의 연간 7만 5천 톤에 대한 규모를 가진 공장을 이제 건설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기술 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의 목표도 바이오에 대한 소재 산업을 꼽고 있고 이게 누적 투자가 1조 원 정도 되고 있다. 1조 원 정도 약속했다. 1조 원 정도 투자할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이제 해양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생산을 위해서 연구 개발에 들어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성 케미칼과 같은 분야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LG와 롯데에서 이제 풀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 결국에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동성 케미칼에 대해서 일단 뭐 매물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주간대 이렇게 있을 거고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있겠죠. 뭐 4,300원, 뭐 4,600원, 4,800원 분들에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3,800원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이제 5,700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바닥을 하나 만들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평선들을 보게 되면은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어떻게 뚜렷한 뭐 방향성이 뭐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물대 안에서도 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뭐 나와줄 수도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어딜까라고 보게 되면 처음에는 4,350원이나 4,300원 라인이겠죠. 4,300원 라인. 4,300원 라인들 현재 잘 지켜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바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4,300원 부분을 지켜주면서 아예 반등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한번 눌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크게 눌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밑으로 있던 5평선, 10평선, 20평선들이 점점 상방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60평선도 다시 이렇게 상방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단기 추세나 중기 추세가 뭐 다시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흐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이평선 밑에서 캔들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건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4,300원 부근을 잘 지켜준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 케미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뭐 동성 케미컬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나 이제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성 케미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